키랄 화합물이 분리에 대해 발표한 충남대학교의 윤태호입니다. SMB 크로마토그래피는 그 이론적 원리의 바탕을 TMB, True Moving Bed 크로마토그래피에 두고 있으며 1960년대 미국 UOP사의 로타리 밸브가 개발되면서부터 주로 포도당과 과당의 분리에 주로 사용되었다가 1970년대 이후에 주로 정밀화학공학 분야에 주로 이용되어지고 있는 비교적 연속 분리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SMB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TMB 이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고 있는 이제 보시는 그림이 TMB, 즉 True Moving Bed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한 개의 단열 칼럼 내에서 흡착제는 칼럼 상부로부터 칼럼 하부로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순환되게 되고, 반대로 용매는 칼럼의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연속적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럼의 중앙으로부터 두 개의 성분이 혼합된 혼합물이 연속적으로 유입되게 되면 흡착제와 친화력이 큰 익스트랙트, 즉 이 성분은 칼럼의 아랫부분으로 이동하여 칼럼의 일정한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되고, 흡착제와의 친화력이 약한 성분 라피네이트 R은 이동상의 흐름에 따라서 칼럼의 상부로 이동을 한 후 칼럼의 일정한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고 계신 그림은 현재 이 칼럼 내에서의 가상의 각 성분들의 콘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으로서, 현재 이 외부로 배출을 해내는 일정한 지점은 이 콘센트레이션 프로파일에서 다른 성분이 섞여 있지 않은 영역으로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True Moving Bed 크로마토그래피는 실제 흡착제를 연속, 특히 고압 공정에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칼럼을 사용한 이러한 SMB 크로마토그래피 장치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SMB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도 TMB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와 마찬가지로 각기 피드, 라피네이트, 익스트랙트, 일루언트 포트를 가지고 있고, 이동상은 이 루프로 형성된 칼럼을 연속적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며 그 일정한 포트의 위치에서 피드가 유입되거나 분리되어 있는 성분이 배출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 즉 스위칭 타임 델타 T라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던 각 포트들은 다음 칼럼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라피네이트 칼럼도 다음 칼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각 물질의 인풋 아웃풋이 존재하고 있는 포트의 사이를 각 존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일루언트와 익스트랙트 사이를 존 1, 그리고 익스트랙트와 피드 사이를 존 2, 각각 존 3, 존 4로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 사용된 타겟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서 분리하고자 했던 성분은 록소프로펜 아세메이트고, 이 록소프로펜 아세메이트는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주 원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져 있던 케토프로펜에 비하여 약효는 10배에서 15배 분석파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외에 별다른 부작용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으나 체내에서 직접 이 이난티오 성분이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 대사산물이 양리 효과를 나타내므로 체내에서의 방광기가 짧아 경구 섭취를 할 때 자주 섭취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고 계신 그림은 록소프로펜의 분자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키랄 센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이난티오머가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체내에서 직접적으로 양리 활성을 나타내는 폼은 1R, 2S 폼이 체내에서 환원 반응에 일어난 트랜스 알코올 형태의 이 폼이 체내에서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의 목적은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한 SMB 크로마토그래피의 분리 효율을 검증하고, 이를 이용해서 체내에 양리 활성을 띠고 있는 1R, 2S 폼이 비교적 많이 농축되어져 있는 아세메이트 형태로 연속적인 분리를 수행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실험 절차는 적절한 고정상과 이동상의 상태, 그리고 유럽의 마조티 그룹이 제안한 트라이앵글 CO를 적용하기 위한 헨리 상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리사이클링 펌프에 의한 프레셔 드롭을 설정을 하고, 그 이후에 각기 인풋 아웃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한 후 가장 용매를 적게 소모하면서 분리 공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점에서의 분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SME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의 전면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제 그 5개의 HPLC 펌프들은 장치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칼럼들은 칼럼은 총 6개가 사용돼요. 아크릴판으로 제작된 항원 장치 내에서 일정한 높이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칼럼 간의 연속적인 그 물질 전달과 그리고 각 흐름을 제어하기 위하여 총 4개의 멀티 포지션 로터의 밸브가 사용되었고, 각각 피드 펌프, 익스트랙트 펌프, 라피네이트 펌프, 그리고 일로워드 펌프에 각기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더 말씀드리기 위하여 SME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P&I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배열은 SME 크로마토그래피가 작동이 되기 시작할 초기 상태의 배열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때 피드 펌프는 4번 로터리 밸브의 4번을 통하여 4번 칼럼으로 주입이 되고 있고, 일로드 펌프는 각기 1번 그 로터리 밸브의 밸브를 통하여 1번 칼럼으로 유입이 되고, 라피네이트 펌프와 익스트레이트 펌프도 각기 2번 칼럼으로 유입되기 직전, 그리고 6번 칼럼으로 유입되기 직전에 흐름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펌프에 의해서 각기 1번 칼럼부터 6번 칼럼까지 내부 흐름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때 생기는 압력을 억제해주기 위하여 라피네이트 펌프와 익스트랙트 펌프의 배출부에 프레셔 리리프 밸브를 달아서 일정한 압력의 댐을 설정해준 이후에 그 순수하게 라피네이트 펌프와 익스트랙트 펌프에 의해서만 물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칼럼 내에서의 콘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리사이클링 펌프의 바로 내부 부분에 샘플링 루트를 달아서 연속적인 흐름 내에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SME 크로마토그래피를 조작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한 관계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리콘 스타트는 각 배치 실험을 통하여 각 성분의 리텐션 타임으로부터 이와 같은 식으로서 계산이 되어질 수 있으며, SME 크로마토그래피 내에서는 2개의 흐름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리사이클링 펌프에 의한 내부 순환이 존재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각기 4개의 펌프에 의한 인풋, 아웃풋 흐름이 존재하게 되는데, 내부 흐름은 그 M값, 즉 이동상과 고정상의 흐름 속도의 B로서 이와 같이 정의되었으며, 이와 같은 그 경계 조건 하에서 각 일정한 범위들이 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플로우 레이트는 피드 펌프의 유량을 가정을 한 이후에 각기 이와 같은 방정식으로서 물질 수비식으로부터 계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과 재료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록소프로펜 아사메이트는 중국 우성에 위치한 썬파인 캠으로부터 우성으로 공급받아 별다른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적절한 이동상에 녹인 후 0.22 마이크로미터의 필터로서 여과하는 실험에 사용하였고, 본 실험에 사용된 이동상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칼럼은 4개의 이난티움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생산한 키라셀 OJ 칼럼,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마시사에서 제작한 TDB 칼럼의 CSP를 따로 구입하여 등속용 칼럼과 프레임용 칼럼에 각각 슬러리 패킹 메소드에 의하여 충진한 후에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SME 크로마토그래피를 구성하고 있는 각 펌프들의 세부 사양은 총 5개의 펌프가 사용된 것 중 익스트랙트, 라피네이트, 피드, 일루언트 펌프는 원헤드 펌프를 사용하였고, 다만 리사이클링 펌프는 다른 위속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값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투헤드를 가진 00930D 펌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모바일 이동상의 조성은 분석용 조건에서는 핵산과 프로파놀을 각각 95대5, 그리고 SME 조건에서는 좀 더 나은 그 선택도 값을 얻기 위하여 핵산의 양을 99%까지 올리고 이동상의 에탄올의 함량을 1% 첨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료는 배치 실험을 수행할 때는 0.01mg/ml부터 10mg까지 각각 농도를 변화시켜 헬리 상수를 계산을 하였고, SMB 조건에서는 이 록소프로펜이 그 핵산 자체에 굉장히 낮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mg/ml의 에탄올 스톡 솔루션을 만든 후 100배 이상하여 최종 농도는 0.1mg/ml가 되도록 하여
시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치 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시험은 키라셀 5대 칼럼을 통하여 록소프로펜 아세메이트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총 4개의 유난 경우를 각각 분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MB 크로마토그래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4개의 이 이난티움 모델을 각각 2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익스트랙트와 라피네이트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다시 크로마식 칼럼에 동일한 시료를 주입한 결과 이와 같이 2개의 피크로서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2개의 피크로 얻어진 시료들을 각기 용리액을 다시 프랙션을 받아 키라셀 5대 칼럼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크로마식 칼럼에서 먼저 나왔던, 즉 우리가 라피네이터라고 정의했던 거에 1S, 1R, 2S, 그리고 1S, 2R 이난 키오버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익스트랙트라고 정의한 나중에 나온 키트에는 1R, 2R, 그리고 1S, 2R 이난 키오버가 각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농축하고자 하는 1R, 2S 폼은 크로마식 칼럼에서의 라피네이트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MB 크로마토그래피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터널 플로우 레이트에 의하여 리사이클링 펌프가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위치하고 있는 칼럼에 의하여 프레셔 드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프레셔 드롭은 비록 익스트랙트 펌프와 라피네이트 펌프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물질 이동이 바깥으로 유연하게 되므로 SMB 크로마토그래피에 부착한 6개의 칼럼에 각각 플로우 레이트에 따른 압력 강화를 측정을 한 후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난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압력 값으로서 익스트랙트 펌프와 라피네이트 pom프의 배출부에 위치한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미리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주로 압력 리사이클링 플로우 레이트가 4ml/min 이하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약 800 psi 내외에서 프레셔 릴리프 밸브의 압력을 세팅을 해놓고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SMB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었던 프레임용 칼럼을 가지고 각 농도별로 100마이크로의 시료를 주입을 하여 나타낸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우리가 라피네이트라고 정의했던 성분과 익스트랙트라고 정의했던 성분들이 시료의 농도가 0.01mg/ml에서 10mg/ml까지 증가하였을 때도 거의 리텐션 타임 변화가 없었으며 2개의 피크 쉐이프 또한 대칭적인 상태로서 이 영역 하에서는 리니어 랑묘 아이소섬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각기 라피네이트라고 했던 총 흡착량의 헬리코스탄은 7.95, 그리고 익스트랙트의 헬리상스는 10.07로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H값으로부터 마조티 그룹이 제안한 M2, M3 다이아그램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트라이앵글 시오리에 의하면 이와 같이 그려진 삼각형의 영역 내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나 순수한 익스트랙트와 라피네이트가 분리가 되어질 수 있고, 각기 순수한 라피네이트, 순수한 익스트랙트를 얻을 수 있는 구역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준선으로부터 점점 꼭지점으로 이동을 할수록 용매의 소모량은 감소가 되나 스위칭 타임은 점점 길어져서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용매의 소모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영역 내에서의 한 지점, 이점과 그리고 EW 지점에서 피드의 공급량을 좀 더 높여서 각기 3개의 그룹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M2, M3 값에 의해 계산이 되어진 파라메타 값을 나열한 것입니다. 맨 처음 트라이앵글 시오리의 한 영역에서 8.46, 9.46의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졌고, 이때 리사이클링 펌프의 유량은 Q4로서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데 2.71이었다가 모든 밸브들이 시팅이 되고 나면 리사이클링 펌프가 위치하고 있는 존의 위치가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리사이클링 펌프가 위치하고 있는 존의 유량에 따라서 각기 Q3, Q2, Q1으로서 컴퓨터에 의해 리사이클링 펌프 유량이 순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준 후 12.30이라는 스위칭 타임으로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6번째 칼럼과
첫 번째 컬럼 사이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 영역은 사실상 붙어 있어야 되나 이 사이에 리사이클링 펌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리사이클링 펌프에 의한 데드 볼륨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측정 결과 리사이클링 펌프의 총 데드 볼륨은 1.2ml, ml로 계산이 되었고 이를 보정해주기 위하여 모든 포트들이 6번 칼럼에서 1번 칼럼으로 넘어갈 때 각기 이와 같은 타임 딜레이를 주어서 이 데드 볼륨에 의한 그 레그 현상을 억제하도록 이와 같이 별도의 델타 T 외에 별도의 타임 딜레이를 설정을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용매 소모점에서의 파라메타 값 그리고 동일한 지점이지만 시료의 유입 속도를 0.3에서 0.5로 증가시켰을 때 이와 같은 플로우 레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이때 델타 T는 16.01분으로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그림은 M2, M3 값이 각기 8.46과 9.46일 때의 그 실험 조건에서 얻어진 인터널 콘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현재 피드는 4번 칼럼에 유입이 되고 있으며 익스트랙트는 1번 칼럼의 아웃풋 그리고 라티네이트는 5번 칼럼의 아웃풋으로서 이렇게 배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익스트랙트와 라티네이트가 안정적인 상태로 인터널 콘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각기 익스트랙트와 라티네이트 포트에서 배출이 되어진 시료를 모아 다시 분석력 활용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이 두 개의 피크는 동일한 피드를 찔렀을 때 나타낸 크로마토그램이고 현재 이쪽에 보고 계신 것이 라피네이트 포트에 그 모아진 시료를 찔렀을 때 순수한 라피네이트 성분만을 얻을 수가 있었으며 또한 익스트랙트 포트에서 얻어진 성분을 다시 분석을 해본 결과 거의 순도 99% 이상의 익스트랙트와 라피네이트로서 분리가 가능하였습니다. 다음 조건은 용매의 소모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지점인 7.90, M2 값이 7.90, M3 값이 10.07에서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인터널 콘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이전것과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컬럼 내에서의 농도 분포가 이전에 비하여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피드는 4번 컬럼에서 주입이 되고 라피네이트, 각기 익스트랙트가 이쪽에서 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랙트 포트와 라피네이트 포트에서 얻어진 시료를 다시 분석을 해본 결과 익스트랙트는 피드의 농도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얻을 수가 있었으나 약간 라피네이트 성분이 익스트랙트 성분이 라피네이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약한 컨테미네이션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라피네이트도 약간의 컨테미네이션이 발생을 되었으나 전반적인 순도는 익스트랙트는 95%, 라피네이트는 98% 이상의 순도로서 분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프로덕티비티를 얻기 위하여 시료의 농도를 0.3에서 0.5로 증가를 시켰을 때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피드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익스트랙트 쪽으로 라피네이트의 컨테미네이션으로 인하여 순도는 90% 정도까지 떨어졌으나 우리가 원하는 라피네이트 성분은 전체적인 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95% 정도의 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록소프로펜에서 인체에 활성을 띠고 있는 1R 흡수 S 성분은 두 개의 혼합물이 선택된 형태로 하여 비교적 낮은 농도 0.1mg/ml에서 SMB 크로마토그래피 장치로 성공적으로 분리가 되어줄 수 있으며 시료의 농도를 0.3ml/ml로 하였을 때 라피네이트는 98% 그리고 익스트랙트는 최소한 95% 이상의 순도로서 분리가 가능되었습니다. 또한 프로덕티비티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피드의 농도를 0.5ml/ml로 하였을 때 라피네이트 순도는 95%를 유지하였고 이때 프로덕티비티는 시간당 젤 단위 CSD에 대하여 13 마이크로그램 퍼 아워 그램 퍼 CSD 프로덕티비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장치에 사용됐던 그 전체 CSD 양이 약 130g 정도를 감안을 할 때
한 배출을 시간당 최소한 3mg 이상의 록소프로펜 아세메이트가 농축된 치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